종이 접기를 하면서 종이 한 장을 최대한 여러 번 접으려고 합니다. 7번 접었더니 벌써 힘들어지네요. 종이에 점점 더 힘을 세게 줘야 해요.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종이가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갑자기 작은 블랙홀이 나타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해요. 책꽂이에 꽂힌 책과 공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은 중력과 싸우며 다른 방으로 탈출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냥 농담이에요. 하지만 A4 용지 한 장을 7번 이상 접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얇은 금박지로는 훨씬 더 쉬워요. 최대 12번까지 접을 수 있거든요. 유일한 예외는 축구장 절반 크기의 거대한 종이일 거예요. 얼마 전 한 무리의 열성 팬들이 그런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그 종이를 7번 접었고 다시 한번 접었어요. 그렇게 접은 종이의 두께는 소파만큼 두꺼웠어요. 그러고 나서 종이를 한 번 더 접기 위해 소형 크레인을 사용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위로 롤러를 운전해서 종이를 더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이 거대한 종이를 11번 접는 기록을 세웠어요. 하지만 종이가 아주 얇아서 계속 접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A4 용지를 10번 접었어요. 이제 팔이 크기예요. 16번. 팔이 눈알 크기예요. 이제 현미경이 필요해요. 종이를 24번 접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의 세포 크기예요. 26번. DNA 사슬의 너비예요. 64번. 주기율표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 크기예요. 96번. 원자핵의 너비예요. 우리가 종이를 계속 접으면 인간 능력의 한계인 플랑크 길이에 도달할 거예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길이죠. 이것보다 더 작은 것은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고 양자 세계에만 존재해요. 이제 우리는 종이 한 장을 226번 접는 데 성공했어요. 현실 세계로 돌아갈게요. 종이의 A 포맷은 미터법을 기반으로 해요. A0 포맷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큰 종이는 어른 다리만큼 길고 중간 크기의 개 너비예요. 면적은 약 1평방미터예요. A 포맷은 각 면의 비율이 특징이에요. 종이를 반으로 접을 때마다 같은 모양의 다음 사이즈가 돼요. 이제 이건 A1 사이즈예요. 길이는 중간 크기의 개 정도 되고 너비는 여러분의 팔 길이 정도예요. 종이를 한 번 더 접어요. 이제 종이는 거의 손 길이 정도이고 폭은 일반 노트북의 대각선 길이 정도예요. 이게 A4 용지예요. 거의 모든 문서, 계약서, 영화대본, 잡지 페이지, 스케치북, 졸업장, 그리고 증명서에 이 사이즈를 사용해요. 일반 사무용지 17팩을 만드는데 나무 한 그루와 1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그 나무 조각 더미에 쌀이나 사탕수수 같은 식물을 더해요. 낡은 종이와 헌 천조각을 섞기도 해요. 거기에 물을 붓고 잘 저어줍니다. 이 혼합물이 컨베이어 벨트에 고르게 펴진 후 건조돼야 해요. 그 후 마른 종이는 2개의 큰 실린더를 통과합니다. 종이를 누르고 광을 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종이는 커다란 롤로 말립니다. 그런 다음 적절한 크기의 시트로 잘라 포장돼요. 종이 포장을 풀 때 조심하세요. 종이 한 장이 면도날처럼 얇아요. 현미경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보면 톱처럼 날카롭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에 쉽게 베일 수 있어요. 일반 종이 한 장은 10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종이 18장의 가격이 300억 원이 넘은 적이 있어요. 레스터 사본의 가격이었고 1510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쓴 거였어요. 그리고 이 종이의 크기는 A4에 가까워요. 거기 적힌 내용은 읽기가 어려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암호화한 노트였기 때문이에요. 거울에 비추지 않으면 읽을 수 없어요. 총 18장으로 공책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레오나르도는 어떻게 물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땅을 침식하는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적었어요. 그것은 다빈치가 다리를 건설하는 최고의 방법에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또한 달을 관찰했고 달이 빛나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페이지 중 하나에는 달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한 망원경을 만들라는 메모가 담겨 있어요.
최초의 망원경이 발명되기 100년 전이었어요. 하지만 최초의 종이는 서기 105년에 중국에서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한 관리는 종이를 만들기 위한 저렴한 방법을 찾고 있던 중에 말벌을 발견하게 됐어요. 말벌의 둥지는 단단하고 가벼운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말벌은 쓰러진 나무와 다양한 식물들로부터 셀룰로스를 모아요. 그걸 씹어서 둥지를 만들어요. 말벌의 침은 그 물질에 방수 처리를 해요. 그 중국 관리는 녹말, 나무, 낡은 어망, 그리고 천으로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것을 쟁반에 널어 햇볕에 말렸어요. 결국 현대 종이와 비슷한 것을 얻게 됐습니다. 곧 일본과 한국에서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8세기에 이 방법은 중동으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전해졌어요. 곧 전 세계가 종이 만드는 법을 터득했고 종이 기계를 갖게 됐어요. 현대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A4 2장이 A3가 됩니다. A3 2장은 A2가 되는 시기죠. A0는 현존하는 가장 큰 종이 사이즈예요. 축구장 절반 크기의 그 종이는 제외하고요. A0에는 A4가 16장 들어가요. A0의 2배 크기를 A1이라고 부를게요. 계속 2배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여러분 방 전체가 종이 한 장 크기예요. A3은 집 크기가 될 거예요. 2배로 늘릴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A4 종이의 수도 2배가 돼요. 16장, 32장, 64장, 128장 이런 식으로요. 512장이면 동네 한 블록을 덮을 수 있어요. 계속 2배로 늘릴게요. A28이면 작은 마을 크기예요. 48번 2배면 미국 전체를 덮을 수 있어요. 52번 2배면 전 세계를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종이가 돼요. A60이면 지구에서 달까지 닿을 거예요. 92번이면 종이 한 장으로 태양계 전체를 덮을 수 있어요. 현재 우리 종이의 크기는 A124가 됐어요. 종이의 가장자리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했어요. 이 종이의 길이는 현재 4.2 광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인 빛의 입자가 4년이 지난 후에야 이 종이 반대편 끝에 도달한다는 의미예요. A144. 이제 이 종이에 우리 은하 전체가 들어가요. 실제 은하 규모는 폭이 약 20만 광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약 4천억 개 포함되어 있어요. 종이를 계속 늘려볼게요. 164번 2배로 하면 은하단이 들어가요. 각각의 밝은 점은 별이 아니라 무한한 수의 펄서, 블랙홀, 중성자별을 포함하는 전체 우주예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예요.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구로부터 465억 광년 안에 있어요. 약 2조 개의 은하와 우리와 비슷한 많은 세계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A184 용지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 정도 거리라면 우리가 보는 모든 물체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만약 별이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태어난다면 우리는 460억 년 동안 그 섬광에 대해 알지 못할 거예요. 별의 평균 수명은 100억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이 별은 희미해지거나 초신성으로 폭발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으로 종이를 무한대로 펼 수 있어요. 우리 우주에는 경계가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진짜 벽처럼요. 그것은 우리 우주를 다른 평행 세계들과 구분해요. 그 세계들은 빅뱅으로 우리 우주와 함께 나타났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웜홀을 통해 그러한 은하로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거대한 종이가 시공이고 우리 우주가 가장자리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바로 옆에 위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이의 구멍을 통해 다른 우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웜홀의 원리예요.